자, 오늘은 이제 미국의 유명한 무쇠 제품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공하는 매뉴얼을 보고 길들이기와 관리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그 회사의 한글판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와서 한번 보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소개하고 그것에 대한 저의 생각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인정부터 하면 저는 유일하게 하나만 갖고 있습니다. 자, 21cm짜리 그 리들 펜이고요. 사게 된 이유는 굉장히 예뻐서 샀습니다. 디자인이 예뻐서 샀는데 실제로 예쁩니다. 근데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령 정도 되는 정도의 무게인데 뒷면이고요. 앞면입니다. 앞면인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코팅이 좀 벗겨진 상태고 테두리는 검댕이가 가끔 생겼던 제품인데 쉽지가 않았던 제품입니다. 저는 이걸 사고 바로 이제 요리를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계란 후라이는 들러붙고 그 다음에 좀 길들이게 되니까 검댕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동안 검댕이가 생겼던 제품인데 지금은 99.5% 정도는 안 생깁니다. 가끔 검댕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검댕이가 안 생기게 하려면은 관리를 잘하고 수시로 닦고 해야 됩니다. 코팅, 길들이기 잘 된 예시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의외로 색깔이 아주 검거나 두껍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면 계란 후라이는 잘 됩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의 유명 회사의 메뉴를 보고 따라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제가 제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쇠 제품은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들러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녹이 나지 않게 코팅해주고, 자, 녹이 나게 되면 무쇠 맛이 난다고 합니다. 길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코팅이 안 되면은 무쇠를 그대로 먹는 거죠. 그리고 무쇠니까 이제 붉은 철분을 먹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눌러붙지 않게, 그러니까 같은 개념입니다. 코팅이 되면 눌러붙지 않고 코팅이 안 되면 눌러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를 구별해야 되는데요. 눌러붙는 것은 연료질이 잘못돼서 눌러붙는 것이고요. 덜러붙는 것은 코팅이 잘못돼서 덜러붙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매뉴얼을 보게 되면 구별하지 않았는데 코팅이 잘 되면 덜러붙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불 조절 잘하면 눌러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들이기 하는 이유는 덜러붙지 않기 위한 것이고요. 불 조절은 눌러붙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제 생각입니다만은, 자, 길들이기는 아주 쉽습니다만은 쉽지 않습니다. 자, 이 펜은 그 프리시즈닝이라고 그러죠. 프리시즌 들어가는데 1차 코팅이 찾아보니까 식물성 기름으로 길들이기 한다고 합니다. 집에서도 그래서 적어도 두세 번은 길들이기 해야만 이제 계란 후라이가 잘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두세 번 만에 하는 건 진짜 운이 좋은 거고, 한다 하더라도 검댕이가 묻어나는 일들이, 검댕이는 그 제품이 이제 공장에서 1차 코팅 될 때, 길들이기 될 때 그것이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다시 기름을 칠해서 길들이기 하다 보면 그 검댕이가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검댕이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한국에서 기름을 발라서 길들이기 하다 보면 검댕이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점은 화학적 코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에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아무리 좀 무쇠펜을 쓰고 이렇게 철펜을 써서 건강에 신경 쓴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깥에 사 먹는 음식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펜을 쓴다든가 알루미늄 펜을 가지고 끓인 육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건강을 위해서 집에서 쓰는 건 좋습니다만은 바깥에 음식을 사 먹게 되면 역시 이 화학적 방법으로 사용된 펜들, 여러 가지 코팅펜이 많죠. 자, 그래서 집에서만은 화학적 방법으로 코팅이 안 된 자연 코팅으로 된 제품을 쓰니까 이제 건강도 이제 신경 쓸 수 있고 맛도 챙길 수 있는, 길들이기를 잘하면 녹이 나지 않고 잘 달라붙지 않고 잘 눌러붙지 않는 그러한 영구적인 표면을 갖게 되는데, 이 말은 맞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어떤, 자, 할머니들이 사용하는 여기 이제 미국 할머니죠. 미국 할머니들이 사용하는 아주 검고 빛나는 표면을 갖는데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검고 빛나는 게 아니라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상태,
더 잘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매뉴얼을 가져온 이유는 많은 분들이 검고 아주 검은색의 두꺼운 라고 하는데 이 정도만 돼도 코팅이 잘 되고 검고 두껍게 되려면 기름을 많이 바르겠죠. 어떤 분은 10시간을 했다 그러잖아요. 집에서 연기와 함께 했는데 결국 계란이 들러붙게 되면 이제 실패한 건데 이게 자연스럽게 벗겨지고 입혀지고 벗겨지고 입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반쯤 벗겨진 상태가 되는데 다만 시각적으로 보면 약간 깨끗해 보이지 않습니다. 철편도 마찬가지고 철편도 물론 요즘 이제 지라 철편에서 코팅돼 나오는 편이 있습니다. 그 제품도 쓰다 보면 색깔이 벗겨지고 하는데 길들이면 갈색이 되고 그 다음에 얼룩이 집니다. 근데 그 얼룩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얼룩을 지우려고 하는데 오래 쓰다 보면 벗겨질 거 벗겨지고 입혀질 거 입혀집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사람의 취향마다 검게 길들이고 싶으신 분은 검게 하시면 되고요. 저같이 이제 얇게 입혀서 이렇게 무쇠 색깔이 드러나는 식으로 각자의 취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 그 미국 유명 제품 회사의 매뉴얼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건데 사용법과 관리 방법. 앞에는 이제 길들이기 방법이죠. 길들이기 방법. 자, 검고 윤기나게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제품은 길들이기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만은 2차, 3차 길들이기 하는 게 아무래도 적절히 관리만 한다면 평생 쓸 수 있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품들을 가족이 사용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도 갖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 저를 빼고는 무쇠 제품을 사용하는 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용 요령입니다. 처음에 세제를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고요. 뜨거운 물로 살짝 헹군 다음에 닦아내면 됩니다. 이건 이제 위생을 위한 것이죠. 무쇠 팬에 먼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키친타올로 뜨거운 물이 있는 상태를 닦아주면 됩니다. 닦아주면 그 팬에 묻어있던 것이 닦이는데 대부분 깨끗합니다. 그 다음 요리 전에 팬을 달군 후에 그 약불로 해서 이렇게 충분히 예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예열 3분에서 4분 정도로 해야 되느냐. 3분 4분이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레인지를 쓰기 때문에 강한 불을 쓰다가 중불, 약불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따분합니다. 원래는 약불, 중불에 충분한 예열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유튜브에 보면 예열이 더 중요하다. 예열이 시즈닝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 팬을 가지고 하는 요리를 보여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 제품은 길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들이기보다 예열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 제품을 가지고 하신 분인데 사실은 길들이기가 더 중요한 거죠. 길들이기 된 제품을 가지고 이제 예열을 하니까 되는데 저희 생각은 강불로 하고 그다음에 중불, 약불 해도 충분히 됩니다. 아주 뜨거운 그 불판에 차가운 음식을 놓게 되면 이제 찬물을 부으면 이 불판이 깨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리 기본은 기름을 넣는 경우 우리가 이제 계란 후라이를 할 때 계란은 이제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게 되면 잘 들분답니다. 상온에 둔 계란이 덜 들분다고 합니다. 자, 무쇠팬을 쓰는 사람들의 가장 어려움이자 그 희망이죠. 계란을 이제 잘 하는 거. 이것이 무쇠팬과 철팬을 얼마나 잘 길들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불을 이제 조절을 잘해서 계란 후라이가 얼마나 잘 됐는지를 가지고 길들이기와 불 조절을 확인할 수 있는 게 계란 후라이입니다. 다른 요리도 어려운 게 있는데 두부 요리가 어렵습니다. 실패한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쉽지 않는 건데 일단은 이제 저희가 계란 후라이 할 때는 계란을 넣는 시점은 그 기름들이 약간 이제 물결무늬가 생깁니다. 물결무늬 생기고 파도같이 일렁거리거든요. 기름막이 갈라지고 기름에 물결이 생길 때 기름이 이제 약간 이제 울퉁불퉁해질 때 그때 넣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란 후라이는 성공적으로 되고요. 자, 그리고 원래는 이제 계란 테두리가 노랗게 익어서 잘 익은 다음에 뒤집어야 됩니다만은 길들이기 잘 된 팬은 그냥 웬만하면 뒤집어도 그냥 들어붙지 않습니다. 자, 요리 후에 관리법인데 뜨거운 물, 저 같은 경우는 끓는 물을 넣습니다. 끓는 물을 넣게 되면 그게 이제 기름과 남아있는 음식 찌꺼기들이 분리됩니다. 딱딱한 솔. 자, 이 딱딱한 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뜨거운 물을 깨끗이 씻어주면 되고 세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제를 사용하게 되면 어렵게 길들인 그 코팅막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베이킹소다도 끓이게 되면 그 시간도 걸립니다만은 그게 또 베이킹소다가 또 튑니다. 하얗게 남아있는데, 그걸 씻다 보면 결국, 그 길들인 어떤 코팅막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뜨거운 물로만 씻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수건으로 적시 발리고, 그리고 조리기구가 따뜻할 동안에 식물성 기름 발라줍니다. 자, 이것은 이제 장기간 보관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식물성 기름을 발라두면 안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미국의 회사의 매뉴얼을 가져온 겁니다. 자, 말리는 방법은 자, 깨끗한 상태에서는 불로 가열을 합니다. 너무 뭐 뜨겁게 할 필요 없고요. 약불로 가열하게 되고, 그 상태로 말리면 됩니다. 그 상태로 관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말리는 게 아니라 약불로 말리면 되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발라둘 필요는 없습니다. 기름을 발라두는 경우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만 하는데, 제 경험을 보면 뭐 장기간 사용 안 해도 녹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이제 무쇠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적어도 반년에 한 번은 사용하니까. 자, 기름을 발라두게 되면은 떡지고 냄새납니다. 특히 식은 상태에서 기름을 발라두면 안 됩니다. 기름 발라두게 되면 보기가 좋습니다. 반질반질하고 약간의 이 비린내가 나는데,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되면 기름이 변질이 되고 냄새날 가능성도 있고, 두껍게 발라두게 되면 다음에 떡이 집니다. 기름떡은 기름 위에 붙어 있는 그런, 긁으면 이제 노랗게 나오는 황갈색의 기름떡인데, 그게 건강에 좋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불로만 말리고 기름을 발라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서늘한 곳에 관리하고, 식기세척기에 넣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들어가지도 않고, 자, 녹이 보이면 뭐 벗겨내면 됩니다. 벗겨내면 되고, 이 중성세제, 딱딱한 솔, 사포도 괜찮고, 초록색 수세미. 초록색 수세미는 연마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합니다. 자, 큰 제품은 우리가 길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 경우는 버너, 전자레인지, 화덕 두 군데를 이용하는데, 한국에서는 토치를 사용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무쇠를 만드는 회사의 매뉴얼을 가지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자, 대부분은 이제 이 매뉴얼이 맞습니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몇 가지는 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제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너무 검게 길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고요. 자, 식물성 기름을 발라두는 경우는 장기간 보관할 때라고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발라둘 필요는 없습니다. 발라두게 되면 기름떡이 지고, 식물성 기름을 바르고 싶다면은 씻고 난 후에 불을 좀 세게 가열을 합니다. 충분히 달군 후에 식물성 기름을 살짝 발라두면 2차 길들이게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연기가 날 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식은 상태에서 식물성 기름을 발라두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한글 파일로 정리해 봤습니다.